공소시효를 불과 4시간 앞두고 최강욱 의원이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심야의 극적 드라마, 작전,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자, 이런 일련의 이 검찰 개혁 라인에 있는 최강욱 의원. 자,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강욱 의원이 이 변호사를 할 때 조국 전 장관의 자녀에 대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의원은 이게 사실과 다르다고 선거 과정에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최강욱 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은 이 최강욱 의원을 기소하는 이 검찰 관련 청의 책임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강욱 대표를 기소한 데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1선 수사팀은 최강욱을 기소해야 한다고 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말리려고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슨 말이냐 해라, 이렇게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아무튼 이 심야의 전격 기소, 그 과정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강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자 최강욱 의원은 윤석열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최강욱 의원이 원망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모셨던 조국 전 민정수석의 아내 정경심 교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최강욱 의원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최강욱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자, 최강욱 의원 역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이런 입시 비리 의혹에 관해서 사실상 배신을 한 정황도 일부 발견됩니다. 내가 왜 조국을 위해서 총대를 매냐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얽히고 설킨 인연 속에서 결국 최강욱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경심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아군의 총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윤석열 총장을 최강욱은 비판했습니다. 헌법주의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아닙니다. 결국 보니까 정경심 교수의 문자가 결국은 최강욱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전날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허위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 이게 확정되면 벌금형 100만 원만 받아도 최강욱 의원의 배지는 날아갑니다. 최강욱은 청와대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총애받는 비서관이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최강욱 의원이 발목을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이 조국의 아들이 지원한 연세대 고려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업무방해죄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경심의 문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당시 기소에 대해서 검찰 쿠데타라고 반발하던 그가 재판에선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므로 허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해당 확인서가 어디 쓰일지도 몰랐기 때문에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2017년 5월 최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이 조국 전 장관 아들
땡땡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네요라는 문자가 공개됩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면 이런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다는 증거로 검찰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주고받은 이 문자가 최강욱의 발목을 잡습니다. 최강욱이 문자를 보냅니다. 정경심에게. 그 서류로 땡땡 조국의 아들이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자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 정경심이 보낸 문자도 확인됐습니다. 자, 최강욱의 주장과 달리 해당 서류가 연고대 입시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물증이 나온 겁니다. 최강욱은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해당 확인서가 어디 있을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에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 땡땡이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서류로 자, 빼도 박도 못하는 문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정경심이 보낸 이 문자입니다.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 자, 문자 외에도 로펌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자, 최 대표 측은 검찰이 이들의 진술 조서를 유죄 증거로 내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 직원들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데 그 경우 더 불리합니다. 이미 상당 부분 이 사실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원의 최종 판결을 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도망갈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자, 최강욱이 이렇게 액도 있고 파워도 있는 최강욱이 조국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총애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의 이 총애를 받는 신복이었던 최강욱이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한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은 발언 내용의 허위성 외에 발언의 고의성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에 앞 단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기소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소했다는 것은 이미 앞 단계 입증이 끝났다는 겁니다. 허위성이 입증된 이상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당연히 기소돼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팀 역시 최강욱의 기소를 주장했고 중간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이걸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걸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결국 윤석열이 밀어붙였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부부와 선을 끄려 했다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가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2017년도 인턴 확인서 외에 2018년도 인턴 확인서도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최강욱은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은 내가 작성한 거지만 2018년도는 난 모른다. 결국 2018년도 인턴 확인서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서입니다. 검찰은 최 대표 측의 이 진술을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위조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두 확인서 모두 내가 써준 것이라고 했던 최강욱이 말을 바꾼 겁니다. 일종의 배신을 때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뒤집어 쓰기는 싫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지금 최강욱의 배지를 날릴 수 있는 물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최강욱의 업무방해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나온 증거는 선거법 재판에 그대로 제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없습니다. 애당초 조국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갔고 공직기관 기소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까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는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최강욱 대표가 원망할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장관의 언론에 대한 편견,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심한 반박, 그리고 급기야 이 추미애 장관 집 앞에서 대기 중이던 이 사진 기자에 대해서 사진을 올리면서 명예훼손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자들 모임, 기자협회, 그리고 사진기자협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기자협회가 이렇게 발끈한 것은 추미애 장관의 문제지만 결국 이것은 문재인 정권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 어느 정권보다도 민주주의 정권을 자임하면서 하는 짓은 적어도 언론에 대한 것을 보면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라는 그런 비판이 일어왔습니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언론과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의 언론에 대한 태도가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자들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드디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추미애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쌍욕에 가까운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거 전력이 있는 추미애 장관이 언론에 대해서는 정말 심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조선일보는 물론이고 중앙일보는 물론이고 한겨레까지도 자신을 비판하면 늘 비판해왔습니다. 언론의 관음증이니 표현들도 굉장히 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 앞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며 출근을 방해했다느니 흉악범을 대하듯 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 이른바 언론인 좌표 찍기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 제21조 1항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두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언론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규탄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여기자는 사진기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자협회가 함께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맹폭격을 했습니다. 자, 이번 사안은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었다. 뉴시스 해당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기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추미애 장관이 말한 현관 앞 취재는 없었다고 한다. 아파트 복도와 내부에서 진을 쳤던 것도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직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담기 위해 오전 8시쯤부터 오전 9시 40분쯤까지 자택 아파트 출입구 현관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대기했을 뿐이다. 다수 언론이 있었던 것도 아닌 한 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안 한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언론이 이러한 뻗치기를 계속했다고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공문은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다. 그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취재에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한 모양입니다.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공문을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기자협회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법적 소송의 위험성을 깨달은 것인지 시간이 지나서야 해당 사진기자의 얼굴에 모자이크를 해 게시글을 수정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소송의 위험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 문제도 앞으로 추미애 장관이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사진기자는 사진으로만 한다. 추미애 장관이 시달렸다는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을 할 일도 없다. 그러니까 이 여기자는 사진기자입니다. 질문 안 합니다. 사진만 찍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을 한다는데 이런 질문을 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단순한 출근길 스케치 취재를 출근 방해, 사적 공간 침범, 주민의 민폐 등으로 확장해 의미를 부여하고 얼굴까지 공개한 사진을 올렸다가 급히 모자이크 처리만 해 다시 올리는 행위야말로 앞뒤 안 맞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이거 누가 썼는지 잘 썼습니다. 성명, 공동성명. 이 말을 들으면 추미애 장관 할 말이 없게 생겼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본인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사설에서 이 문제를 질타하니까 중앙일보 땡땡일보 언론으로서 살아남을지 아무튼 협박을 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이들 기자협회와 사진기자협회는 말했습니다. SNS에 기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른바 좌표 찍기 한 것에 공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라.
좌표 찍기에 고통받고 있는 사진기자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이 여기자 이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금 문바들로 추정되는 그런 이 민주당 열혈 지지자들로부터 거의 악플, 공격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고 문재인 정부의 언론에 대한 태도란 말입니까? 추미애 장관 한 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 전체에 대한 기자들의 분노가 담긴 입장문입니다. 사람들에 관한 또 뉴스도 여러분들께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이 바로 어제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 즉 현직 검사들에게도 돈을 줬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에게도 돈을 줬다. 이렇게 김봉현 씨가 전격적으로 언론에 폭로를 했어요. 이와 관련된 의혹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감찰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요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감찰 지시의 핵심은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들의 향응접대, 금품수수 의혹들, 그리고 특히 현직 검사, 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이 옵티머스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지금 현재 참여해서 수사를 은폐하고 있다고 하는 의혹들, 그 다음에 야당 정치인에 대한 거액 금품수수 혐의, 이런 내용들 집중적으로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이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제가 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에 대한 이 강공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정치권, 그 다음에 검찰 쪽, 법 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쪽에서는 일종의 공장 냄새가 아니냐.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 검찰과 범죄인 간의 유착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이제 핵심은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이제 야당이 공격을 취해왔잖아요. 왜냐하면 여권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김봉현이가 내가 야당 정치인한테까지도 이 검사장 출신 정치인, 유력 정치인한테까지도 돈을 줘서 로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직 검사들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도 얘기했죠. 이거와 관련해서 이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충격적인 폭로다, 그래서 감찰을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앞으로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당이 수세, 야당이 공세했었는데, 이제는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지금 이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이 파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상당 부분이 그동안에 김봉현 씨가 이러한 주장을 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 부분이 또 사실로 판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폭로한 내용에 대한 이제 감찰 결과를 봐야만이 그 부분적으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김봉현이가 앞으로 이어지는 이 재판에서 죄를 덜 받기 위해서, 즉 이 범죄 혐의를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홍보 플레이인지 여부, 그리고 여권과 관련된 범죄 혐의, 이것이 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또 알려지겠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법과 원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요렇게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사실과 가까운 눈이 있지만 신빙성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두 개를 예를 들자면 수사 상황이 매일 내 앞에서 대검에 보고된다, 요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수사 상황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범죄인 앞에서 보고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앞으로 또 진행될 수사 계획, 이런 것도 보고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제 통상적인 예의겠죠. 그리고 또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사 상황은 모아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지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피의자 앞에서 어떤 검사가 수사 상황을 보고하겠느냐, 요렇게 지금 반박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김봉현 씨가 얘기한 대로 강기중 수사관한테 5천만 원을 준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보고가 안 됐겠느냐, 실시간으로 보고가 된다면 요것도 의문이다. 요렇게 지금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다 끝났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얘기는 지검장이 당시에 송사면 전 남부지검의 지검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모두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봉현 씨가 공개한 옥중의 편지 서신 속에서는 곳곳에 윤석열 수단, 그 다음에 검찰 개혁,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또 의미를 갖는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 김봉현 씨의 지인들은 이러한 갑자기 편지 일종의 공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여권 로비 의혹을 바르다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상당히 뜬금없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고, 검찰 주변에서는 여당 논평에서 자주 나오던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다. 요렇게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옥중 서신 폭로 내용과 관련해서 이 남부지검 측에서의 공식적인 입장문을 보면, 현재 나와 있는 야당 정치인, 우리은행 로비 의혹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야당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일단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김봉현 씨가 공개한 이런 여러 의혹들이 일부는 또 사실인 것은 또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남부지검에서 또 현직 검사에 대한 비리 의혹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 요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김봉현 씨의 편지와 관련해서 이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종민 씨, 우리 언론에 많이 인용되는 부분인데요. 이 김종민 변호사는 어제 오후에 페북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언유착, 여러분들 아시죠? 채널A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이 결론적으로 검언유착 사건과 유상한 김봉현과 또 다른 누군가의 공작 냄새가 물씬 난다. 신빙성이 극히 의심되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러면서 19일 날 서울 고검의 국감, 22일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의 대대적인 공세로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보인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김종민 변호사도 제가 어젯밤 심야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플러스 그 다음에 야권에 대한 공세의 일환일 수 있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종민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언제든지 대기업이나 정관계 고 인사를 수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수사받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 항상 호시탐탐 반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데 특수검사들이 그렇게 쉽게 약점을 만들지 않는다.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 특히 고위직이나 특수부 검사들은 스스로를 어항 속 금붕어라고 생각한다.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 항상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각별히 주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 수사 검사들이 돈 먹고 그다음에 술 대접을 받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이 김종민 변호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김봉현 폭로 문건의 진위는 어느 쪽이든 간에 100% 장담할 수는 없다. 정말 썩은 검사와 수사관이 있어서 문건 내용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대의 사기꾼답게 본인 잘못은 철저히 부인 은폐하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사와 재판 진행 중에 이런 것을 공개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라인펀드 사건의 본질은 1조 6천억 원짜리 권력형 게이트 사기 사건이고 그 주범이 김봉현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반적인 이 분위기는 추미애의 이러한 감찰 지시는 결국은 윤석열을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수장관이 다시 한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해서 앞으로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윤석열과 그 다음에 추미애 간의 일대 결전이 또 전개될 것이다. 요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제 평론가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선 진중권 씨 얘기를 보면 김봉현이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개나 소나 조국 따라하기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봉현 씨가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피해자를 자청하는 조국 프레임은 현실에서 벌써 이런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페북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기 범죄의 피의자까지 그 피해자 프레임에 편성하는 것이다. 앞으로 개나 소나 나도 조국이라고 나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조국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봤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 조국 사태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무슨 짓을 해도 당정 청과 지지자들이 한 몸이 되어 무조건 옹호해준다. 그래서 조국의 피해자 프레임은 첫 번째, 나는 잘못한 것 없다. 검찰 짜맞추기 수사의 희생양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혐의는 모두 언론이 카더라식 토끼머리로 덮어 씌운 것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고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내가 그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다가는 구치소가 온통 나도 조국들로 꽉 차겠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근식 교수, 김봉현의 폭로는 윤석열을 조준하는 검찰과 범죄인, 즉 검유착의 프레임이다. 그래서 이 검찰이 이 사건을 빨리 수사해서 검범유착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지금 현재 윤석열 찍어내기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감찰을 전격적으로 실시했어요. 이걸 보면 추미애의 그 국감장에서 소설 쓰네, 장편 소설 쓰네, 질문다운 질문을 해달라. 온갖 의원들하고 맞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 지금 3번씩이나 말하자면 보복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최특근, 그 다음에 조국 수사 철저히 했다는 그 이유로 지금 3번, 4번씩 당하고 있어요. 첫 번째 추미애가 취한 조치는 부산 고검장으로 1월 달에 인사 조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직무 배제를 시키고 느닷없이 법무연수원으로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용인으로 근무하게 시켰어요. 그러다가 바로 엊그제 10월 14일 날 느닷없이 진천으로 발령을 냈어요. 요렇게 3번 발령을 냈는데 이것도 양이 안 차서 뭘 하고 있느냐. 복무점검, 즉 근무 태도에 대한 감찰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이 용인에서 진천으로 가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진천 가려면 2시간씩 걸릴 겁니다. 예. 여기에다가 발령을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찰을 꼭 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으면 왜 하필이면 10월 14일 날 진천 발령을 내면서 감찰에 착수하느냐. 그 이전에 감찰에 착수했어야죠. 가만히 있다가 시점이 딱 둘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것은 보복이다. 감정적인 조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뭘 감찰하고 있느냐. 용인에서 근무할 때 과연 출퇴근을 잘 했는지, 근무 시간에는 연구 업무를 제대로 봤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할 때는 집에서 재택근무니까요. 제대로 이 업무를 장소만 옮긴 거잖아요. 이건 근무를 제대로 했는지, 요런 거를 지금 감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 검찰 측에서는 이거 대놓고 자처 인사를 하고, 이제는 그것도 양이 차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다. 예,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 때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찍어낸 거하고 뭐가 다르냐. 요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추미애가 지난 12일 날 국감에서 그랬잖아요. 채널A 사건에 관해서 진도가 못 나가는 거, 진전이 없는 거. 이유는 한동훈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대한 패스워드를, 즉 비번을 안 알려줘가지고 포렌식이 되지 않아서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간다. 요렇게 발언했어요, 답변을.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바로 맞받아쳤지 않습니까? 다른 그렇게 주장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 또 이 새롭게 개정된 공무준칙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왜 내 피의사실을 이렇게 까발리느냐는 것을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나는 부른다면 국감 증언으로 나가서 얘기하겠다. 요것이 말하자면 추미애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닷없이 근무 상태에 대한 감찰까지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이 법무부는 이거에 관해서 언론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이렇게까지 쪼잔하게 할 수 있겠느냐. 감찰 관련해서 연락받은 건 없다 그러는데, 아니 감찰하는데 감찰이 뭡니까?
감찰이 몰래 하는 게 감찰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당사자한테 주기까지 하면서 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가 계속 다시 또다시 정부 여권으로 또 밀리고 공격이 되다 보니까요. 느닷없이 이제 북한 매체까지 등장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손발이 다 잘린 허수아비 신세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참 대한민국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참 기가 막힌 지금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16일 날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이 추미애 장관의 형부가 버스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작년도에 18년도에 임명이 됐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 도대체 건국대학교 교직원에 불과했던 사람이 버스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사장이 됐느냐. 이력서 한 장 가지고 무려 연봉이 말이죠. 1억 3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이 법인 카드로 막 쓸 수 있는 거 요즘 말이 많잖아요. 연간 업무 추진비가 4,200만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1억 7천만 원, 거의 2억대예요, 돈이. 그런데 여기에 취업한 거예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이거에 관해서 김현민은 국감장에서 이 질문을 받고 이제 지금 김상훈 의원이 질문해서 알았다. 이 김현미 장관은 신문도 안 보는가 봐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력서에 그런 거 쓰는 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 알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 웃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추미애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언론 기자가 이 추미애 아파트에서 취재하는 언론 기자가 있었는데 이 언론 기자이 못마땅한지 페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사진도 올리고 전부. 그러면서 아파트 현관 앞에서 뉴시스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사진과 이름, 실명을 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기자협회가 대대적인 지금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삭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추미애가 지난번에 당직 병장, 현 병장이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과할 것까지 좀 기다려 했다가 사과 안 하고 결국은 어영부영 하다가 대충 넘어가다가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가라고 그랬어요. 당직 병장도 물론 국민의 한 사람이죠. 그러나 특정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국민이 아니고 국민한테 얘기할 때는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국민이 요구하지도 않는 데는 또 국민한테 사과하고 이게 추미애 승기래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삭제하라고 했는데 삭제할 사람입니까? 삭제할 사람 같으면 이걸 내겠어요? 이런 SNS를. 그래서 이 언론, 이 대한민국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언론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행태를 규탄한다. 이런 공동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추 장관은 SNS에 기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른바 좌표 찍게 한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좌표 찍기에 고통받고 있는 사진기자에게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은 바로 전날 15일 날 뭐라고 SNS에 올렸냐면 지난 9개월간 언론은 아무 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다.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당했다. 마치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기자협회의 이제 핵심은 이번 사안은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었다. 단순한 출근길 스케치 취재를 출근 방해, 사적 공간 침범, 주민의 민폐 이런 것으로 확장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얼굴까지 공개한 사진을 올렸다가 급히 모자이크 처리만 해서 다시 올리는 행태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행위다. 국민의 알 권리 헌법 제21조 1항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추미애 장관의 SNS 활동이 사실과 달리 거짓말하는 내용까지도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공문을 보냈다고 돼 있잖아요. 추 장관은 법무 대변을 통해 사생활 영향인이 촬영 제안을 협조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언론이 뻗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협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공문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대적으로 공무상 사용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공문은 보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그저 출입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취재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보내지도 않은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서까지 사실을 왜곡해 언론을 공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법적 소송의 위험성을 깨달은 것인지 시간이 지나서야 해당 사진 기자의 얼굴에 모자이크를 해서 게시글을 수정했다. 그리고 사진 기자는 사진으로만 한다. 추 장관이 시달렸다는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을 할 일도 없다. 단순한 출근길 스케치 취재를 출근 방해, 사적 공간 침업, 주민의 민폐 등으로 확장의 의미를 부여하고 얼굴까지 공개한 사진을 올렸다가 다시 급히 모자이크 처리만 해 다시 올리는 행태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행위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장관은 정당한 언론의 취재를 전하지 말고 편협한 언론관을 바로잡으라. SNS에 기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른바 좌표 찍기한 것에 공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라. 좌표 찍기에 고통받고 있는 사진 기자에게 직접 사과하라. 요렇게 이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최근에 선거법 관련해서 무더기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건영과 고민정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했어요. 불기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윤건영, 고민정 등 일부 인사와 관련해서 재정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다. 왜냐하면 특히 말이죠. 이 고민정 의원의 경우에는 허위 지지 발언이 담긴 공문을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를 가지고 이제 고발됐잖아요. 그런데 최춘식 의원은 현수막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고발돼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실무자가 한 일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정에는 실무자가 했다고 그래서 고민정에는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무혐의로. 이 최순식 의원도 똑같이 본인은 모른다. 그리고 실무자가 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고민정은 무혐의, 최 의원은 기소로 이렇게 갈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무혐의 처리된 사람, 기소된 사람 이걸 비교해 보면 의석수가 민주당은 1.7배나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 기소 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검찰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친정권 인사들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거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 인사들 불기소는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7명에 대해서 재정 신청 법원에 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